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죽 이야기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신 이명서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골소년 임영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죽 이야기 말고 네.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닭갈비 이야기. 뭐 육회 이야기도 했었고. 아, 이야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닭떡박스라는 도시락도 하고. 옛날 삼삼국밥이라는 국밥집도 했었고. 유능분 찐명가라고 하는 찐집도 해보고 뭐 여러 개 했었죠. 아, 되게 많이 하셨네요. 네. 대표님 처음 본 지는 건 10년 됐어요. 그냥 더 된 것 같아요. 아, 더 됐나요? 네. 10몇 년 됐어요. 맞아요. 네일 회사 중에 이제 반디라는 회사가 있어요. 반디의 부장님인가? 네. 이사님인가? 분이 같이 그때 대표님이랑 나랑 한참 모임할 때 어떤 사진을 딱 올렸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알아요? 그랬더니 스승님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내가 지금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그분도 되게 마케팅이나 이런 거 되게 잘하시는데 자기 그런 거를 이명수 대표님한테 배웠다고. 아, 그래요? 스승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하시나 해가지고. 원래 제가 이제 했었던 일은 네. 창업 컨설턴트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장사를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제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깊은 산 속에 가난하고 무식한 집안에 누나 넷에다가 막내 아들도 태어나면서 너무너무 클 때부터 가난이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대성리 상촌 계곡이라는 곳인데 아직도 버스가 다니지 않아요. 아, 지금도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재도? 그럼요. 여기 하남에서는 약 한 40분, 35분이면 가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다니질 않아요. 그만큼 깊은 산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정말 가난하고 이런 무식한 집안이 싫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가난과 무식을 내 대에서 끝내보자.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장사를 시작을 해서 무슨 장사 하셨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신문사 취급도 해보고 사이사이마다 전단지나 겨울에는 군고마 장사하고 진짜요? 네, 여름에는 신내개울이라는 데 가서 아이스크림 장사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서는 가게를 얻어서 장사도 하고 저 궁금한 거. 네. 학교는 거의 공부는 꼴찌를 했죠. 왜냐면 양평중학교에서 반에서 64명 중에 반에서 20등 안에 들면 양평고등학교 인문계를 써줘요. 반에서 20등 안에 못 들면 네. 20등서부터 40등까지는 양평고등학교 논과를 써줘요. 근데 반에서 얘가 40등 안에 못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양평고등학교 축산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저 이제 고등학교 갑니다 했더니 어디 가냐 그래서 양평고등학교 축산가요 그랬더니 이 새끼야 야 소 키우려면 집에서 키우지 왜 돈 주고 학교 가서 키우냐. 양평고등학교 축산가를 또 못 가게 돼서 진짜요? 그 옆에 떨어진 그 국수고등학교라는 한 학년에 2반밖에 없어요. 여자 60명 남자 60명. 아주 조그만 학교에 이제 가게 됐어요. 인문계를요. 그 이제 고등학교 때도 장사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또 공부를 못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침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지금은 공부에 적성이 없지만 내신 성적을 끌어올려 놔라. 알아서 컨닝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 성적을 20% 적용, 2학년 때는 30%, 3학년 때는 50%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40등대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20등 안쪽에 한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50% 방영이 되는데 컨닝을 잘해갖고 9등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컨닝으로. 그래서 내신성이 높아서 대학 가기 한 3개월 전에 마음 잡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이제 전문대를 먼저 부동산학과를 갔죠. 부동산학과요? 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몰랐네요. 돈을 잘 벌었어요. 당시에 88년도 89년도에 노원구에 가면 미도파이 백화점이 있어요. 그 앞에 가면 부동산이 쫙 막 100개 200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청약저축 1순위 받으려고 막 그 남자들 정관 수술도 하고 막 이랬던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는 아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적게 나게 하려는 정책이었어요. 그런 정책이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몰랐네. 그래서 우리 그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크면서 나온 게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 강산 초만원. 이게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국민 캐치플레이였죠. 포스터에. 저희 동세대는 아니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인구를 억제시키려고 남자들 막 정관 수술하면 순위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 거나 토지 같은 거 해갖고 부동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도에 다시 대학을 갔죠.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을 가면서 종로에 있는 그 관철동에서 500냥 하우스라는 분식집도 하고. 진짜요? 네, 안 해본 거 없으시네요. 안양에서 옷장사도 해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프랜차이즈라는 게 알게 돼서 대학을 마치자마자 프랜차이즈 공부를 하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일본 가가지고 프랜차이즈 유통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부동산 사업을 했어요.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제 전공인 컨설팅을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창업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무슨 장사를 어디서 얼마에 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를 연구해서 강의를 다닌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수진 대표님처럼 네일아트의 전문가를 만나서 제가 이 노하우를 딱 받아내요. 쫙 받아내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자동 판매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일아트를 자동 판매기에 결합시키면 또 하나의 사업이 만들어지잖아요. 창업 컨설턴트는 자기가 뛰어난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전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내려온 물을 하나의 저수지에 가두는 것처럼 컨설턴트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그 성공 노하우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여기다 전달해주고 이런 거를 해서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했던 초창기에는 무슨 장사를 어디서 얼마를 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를 연구를 해서 강의도 하고 신문이나 이런 TV나 이런 데다가 기고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주업이었다가 창업 컨설턴트는 늘 새로운 물을 파야 되잖아요. 음물을요. 너무 힘든 거야.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려면 계속 복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해보자 해서 2003년도에 주기약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럼 저희 한 15년 넘었나 봐요. 그때 주기약이 몇 년 됐을 때 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아마 2000한 제가 생각에는 2007년 이때 만났을 것 같아. 진짜 기억력 좋으세요. 그래서 나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이수진 대표님 삼성동에서 만나고 내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그때 아마 본인이 막 이제 앞으로 네일아트가 이런 사업을 해갈 거다. 막 그때가 본인이 이제 앞으로 나 공장 해갖고 제조할 거야. 막 공장 막 한다고 막 준비하고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대표님 기억력 짱 좋아요. 가끔 다른 대표님들도 오래 뵌 대표님들이 그 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저 이런 거 하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했었는데 피부로 김은희 대표님도 그렇고 그때 이제 어렸으니까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막 하셨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이렇게 5년, 10년, 15년 지켜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그래도 하나씩 도전하면서 이뤄내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칭찬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크기가 있는데 꿈이 큰 사람인 만큼 성공의 크기가 커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이 적은 사람은 성공의 크기가 적죠. 근데 제가 이수진 대표 처음 만나서 꿈이 굉장히 큰 걸 보고 이분은 크게 성공하겠구나. 감사합니다. 그 꿈이 아주 적은데 크게 성공한 사람은 정말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빨이에요. 운으로 될 수도 있지. 아마 인류를 살아간 사람 중에 아마 0.01%도 안 될 거고 대부분은 얼마만큼 꿈을 크게 갖느냐. 그게 본인의 성공의 크기를 좌우하고요. 그 꿈이 가능하다면 생생하고 구체적이라면 훨씬 더 그 꿈을 이루는 데 유리하겠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사업 맨 처음 시작한 브랜드가 뭐였어요? 제일 처음. 주기약이요. 첫 번째 브랜드가 주기약이에요. 2003년에 시작을 해요. 그럼 주기약이 시작하고 또 여러 브랜드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죠. 지금에서 정말 후회가 막심해요. 정말요? 왜냐면 네.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하나 잘 되면 2브랜드, 3브랜드를 만드는데 2브랜드, 3브랜드를 만들었고 대한민국에 성공한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진짜요? 네,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제너시스라는 회사가 BBQ도 만들고 유라인도 만들고 뭐 아치도 만들고 뭐 닭익는 마을도 많이 만들었지만 이 BBQ만큼 키우지 못했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그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주기약에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넣었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성장했을 것 같고 그게 제 일생일 때 가장 큰 후회고 두 번째는 해외에 진출한 거 그게 정말 후회가 되고 세 번째는 재테크 안 한 거 이게 정말 제 일생일 때 최고 후회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대표님은 되게 이게 정확하다. 내가 이거는 후회를 하고 이건 잘못됐고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나니까 돌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되게 정확히 항상 보면 요 근래에 또 프랜차이즈 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저 되게 네. 궁금했어. 어떤 지금 기존에 하는 주기약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업이고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무인 식품 편의점이에요. 다양한 그 식품을 진열해놓고 무인이기 때문에 고객이 가서 자신이 드시고 싶은 메뉴를 선택해서
키오스크나 프리 와이파이에다가 계산하고 나오면 되는 무인 시스템이고요. 아. 우리나라의 음식점이 약 한 65만 개, 사업자 등록도 없고 비공식적인 것까지 다 한 75만 개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8년에서 10년 안에는 이 매장 65만 개, 75만 개 중에 3분의 1만 살아남고 3분의 2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기야기도 또 저희 경쟁사인 본죽도 저는 8년, 10년 후에는 이 길거리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되면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마켓컬리나 쿠팡에서 음식을 배달해서 직접 그 집에서 해먹는 것처럼 이제는 대부분 마트나 이런 데서 식품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다가 집에서 해먹을 거고요. 이도 코로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코로나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2차, 3차 문화가 있고 막 대형 식당에서 막 단체 행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올 미래 시대지만 이런 모임의 문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신세대들이 음식을 거의 할 수 있는 능력, 조리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하고 틀리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런 식품들을 사다가 집에서 간단하게 데워서만 드실 거기 때문에 이런 무인 식품 편의점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최저급여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무인화로 모든 것이 돌아서고 있고 지금 주유소, 카페, 페트샵, 뭐 세탁소 이런 식당까지도 지금 다 무인화로 지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5년 안에는 대부분의 매장들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한 발 빨리 저는 출발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앞으로 이제 공시가가 계속 올라가고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만도 안 되니까. 네. 근데 건물을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 같은 거 있으니까 임대료를 낮추는데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그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클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무인에 대한 것들은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인 식품 편의점을 한 거예요. 저희가 브랜드 대박 나실 거예요. 저희가 브랜드 부흥이라고 했어요. 네. 주문만 하면 부흥 배달한다고 해서 앞으로 제가 생각에는 아. 10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프랜차이즈는 지금 브랜드가 부흥 붕. 푸드마켓. 붕이 새예요, 새. 붕이라는 새가 있어요, 중국에. 왜 그러냐면 앞으로 드론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딱 그 주문만 하면 드론으로 배달이 올 거예요. 발코니로 앉아가고 GPS를 딱 연결해서 올 거거든요. 그 10년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붕이라는 새잖아요. 완전히. 근데 참 희한한 게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미래에 이럴 것이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세요. 저는 경영자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사전적 어원으로 보면 시간, 사물, 환경, 이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경영자는 앞으로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건가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통찰력이거든요. 그게 필요해서 아마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통찰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걸 알았으면 재테크를 했겠죠. 대표님 거기 한발 쳤어. 그리고 근데 그 주기야기도 계속 가맹을 하시는 거죠? 뭐 그럼요 지금. 또 주기야기는 올해 우리가 세계 특허를 낸 걸로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그 미생물, 유산균 뭐 이렇게 다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신메뉴? 네, 아니 주기야기 메뉴가 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바뀌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요즘 화장품도 다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이 나오잖아요. 이제 가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브이로그 찍으러 가서 맛볼게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것을 드시게 되면 네. 건강이 확 바뀌어요. 대부분의 사람의 병은 장에서 대부분 오거든요. 뭐 암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생물이라는 것이 장에 약 한 70%가 들어있고 구강 안에 20%가 있고요. 피부에 10%가 있어요. 장 건강을 개선시키면 정말 그 건강을 아주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살아가면서 지론이 뭐냐면 돈도, 성공도, 정보도 모든 것이 다 사람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 요즘 뭐 성남의 대장동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 그 인맥 해갖고 돈 벌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인맥이 되게 좋아요. 사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인맥 관리가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돈은 다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편이죠. 저희 너무 대표님의 얘기를 듣냐고 얘 까먹었어. 저 이거 하면서 얘기해야 손이 될까요? 뭐 이거 손이 멧돼지 손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거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진짜 이제 재밌는 건 대표님이 프랜차이즈랑 사업에서만 대선배님이 아니야. 내가 선배일 수도 있어. 대표님도 연기하셨잖아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나는 86년, 7년, 8년에 MBC의 청소년 선배님 해요, 그것도. 청소년 MBC에서 푸른 계절하고 푸른 교실이라는 데 나갔는데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KBS에 사랑이 꽃핀 나무라는 걸 했어요. 그게 너무 당시 인기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이라, 뭐 똑순이, 김민희, 이상아 나오고 떡순이 김민희 선배님이랑 제가 도르그튼 캠페인과 한번 찍었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뵀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 또 후회하는 게 연기예요. 사업하면서 연기하고. 왜요? 제가 연기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근데 연기자의 꿈이 있으셨잖아요. 어려서부터 꿈 중에 하나가 제가 원래는 스포츠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운동선수가요. 꿈이 왜 이렇게 많으셨어요? 그냥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내가 그 연기가 웃겼던 게요. 하나가 왜 대표님이 드라마에 죽이야기가 나오는 컨셉이 있었어요. 근데 PPL이 막 나오는데 그 PPL 속의 연기를 대표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원래 연기자가 아닌데 대표님 브랜드 PPL이라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연기자의 꿈이 있으셨더라고요. 계속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되게 독특했어. 거기서는 PD님이 그쪽에 컨셉이 연기 못하게 하는 컨셉이었는데 연기를 못하는 걸 연기를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네, 그거를 연기 못하는 거를 해야지만 관심이 보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게 더 죽이야기 대표라는 게. 근데 그거 정말 더 힘들더라고. 그거 외에도 또 이번에 뭐 영화 하신다면서요? 영화는 많이 했는데 이제 안 할 거예요. 이건 약속해 놓은 게 있어서 아 진짜? 할 건데 그거는 약속을 했으니까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연기 안 하고요. 네. 사업에만 집중하려고요. 얼마나 떼돈을 버시려고. 뜯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연기가 꿈이었으니까 그 꿈은 이루어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만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연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황정민급 정도의 배우가 못 될 바에는 하지 말아야죠. 매출 1,000억 올리면 다시 1인극 대학로에서 1인극 연극은 할 거예요. 1인극. 매출 1,000원.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접는 거 아니네요. 1인극만 한다고 1인극. 그리고 접는 거 아니죠. 그것도 연기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1인극 대학로에서 하면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지만 다시 1,000억 매출 올리면 다시 해야지 그랬어요. 왜냐면 1인극은 정말 나를 훈련시키고 내공을 쌓고 막 그런 거에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을 하세요 대표님도. 아니 나도 어디 가면 사람들이 너 되게 많이 해 이러는데 근데 저는 대표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주변에 자문 많이 이제 도움 주시고 그게 지금 대표님들 뵈면 다 많이 해. 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다 좋아하세요? 근데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건데 그 열심히 살아야죠. 시간은 24시간인데 똑같이 진짜 시간을 알차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